저희가 오늘 40명 원래 출석하셔야 되는데 아직 27명밖에 안 들어오셔서 8시 5분까지 기다려보고 30명이 좀 넘으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곧 수업 시작할게요. 네. 원래 오늘 40명 들어오셔야 되는데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어제 혹시 수업이 별로였나요? 어, 강의를 듣고 좀, 어, 오늘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많이 안 들어오셨네. 어, 일단 출석 체크를 조금 하면서 조금만 한 딱 10 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수업을 들으시고 장창훈 선생님께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수업에 대한. 그래서 고거를 채팅창에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언급돼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작성해 주신 기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사까지 써서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어 제가 한 9시 경에 추석 체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많이 시간이 지체돼서 제가 일단은 화면 공유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어제 오늘 계속 연이어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사전에 "동일한 공지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또 어제 안 들으시고 오늘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술경영 인사이트 스쿨 파일럿 강의 두 번째 2 일차 교육이고요. 오늘 주제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브랜드 기획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하고 요 간단히 소개 드릴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대신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요거 2 일차인데 제가 체크를 잘못해 놨네요. 오늘 2 일차 6일 나로부터 출발하는 브랜드 기획 진행하는 날이고요. 이 예술경영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문박세상에서 이제 기획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유튜브랑 아카데미 스쿨 출판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오늘 본 수업에서 뒤에서 브랜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요 부분도 언급이 돼서 요거 추가 설명은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매 시간 요렇게 중복되는 안내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요 안내를 하고 시작한다는 점 제가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요. 입장하시면은 소속은 꼭 표기 안 하셔도 되지만 이름은 본인 성명으로 꼭 변경을 해 주시고요. 수업 순서는 요 공지사항에 대한 안내를 짧게 하고 본 강의 1 시간 30분 그리고 질의응답 25 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이라는 이렇게 비슷한 분야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게끔 카메라는 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녹화나 교육 자료의 재사용은 금지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청하신 분들 커리어가 대학생부터 20 대, 30 대, 40 대, 60 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이 과정에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커리어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대상을 딱 타겟을 삼아 가지고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선생님들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취사 선택해서 들어 두시고 나중에 '아, 이 키워드는 정말 내가 꼭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개인적으로 추가 스터디나 실전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실행의 과정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저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은 추후에 추가 스터디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안내 드릴게요. 리뷰를 나중에 교육 종료 후에 어 리뷰를 써 주시면은 제가 요 세 분을 선정해서 문박세상 콘텐츠 무료 참여권 그리고 이제 2만 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 아메리카노 쿠폰 판매 요렇게 세 분께 이 이벤트에 대한 상품을 좀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교육이 전체 종료되고 나면은 선생님들께 문자랑 메일로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링크를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파일럿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 예술경영 인사이트 스쿨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은 교육 개발하는 과정에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2012 년도부터 현재까지 문박세상 대표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획과 경영, 연구, 이제 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과 노하우, 지식들을 나누고자 이런 예술경영 인사이트 스쿨이라는 과정을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브랜드 기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기획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 기획이라는 것이 본업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기획자가 아닌 분들도 다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획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기획자, 콘텐츠 기획자의 역할과 직무 역량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브랜드 기획 사례 및 실전 팁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 보도록 할게요. "나는 기획을 해 봤다." 채팅창에 1 번, "나는 기획을 해 보지 않았다." 2 번, 이렇게 쭉 한번 올려 봐 주시겠어요? 오, 1. 생각보다 1이 많네요. 와우, 1이 더 많아. 왜 들어오셨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든 범위는 제가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기획이라는 거를 해 봤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1 하고 물음표 쓰신 분도 계세요. 네. 거의 다 답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번, 2번 거의 반반이에요. 생각보다 "기획을 해 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네요. 네. 안 해 보신 분도 계시고.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네. 어 여기 기획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나의 그 직업, 업무 영역이 직군이 쪼끔 기획 파트와 좀 연관성이 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2번 선택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전혀 그 기획과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대체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획과 가까이 하고 일상을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려 봤고요. 기획을 해 보지 않았다는 분들 한 번 더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게 내 인생의 어떤 흐름에서 내 인생을 하나의 어떤 과정과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내가 기획을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획의 개념, 아까 "범주가 모호한 것 같아요."라고 하신 분 계셨잖아요. 기획의 어떤 범위, 기획의 정확한 정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편도염이 있어서 목소리가 쪼끔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획이 진짜 뭔지, 그리고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획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다뤄 보도록 할 건데요. 그전에 이제 기획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은 국어사전과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가 기틀기고 획은 그을 획이거든요. 기틀의 기틀이 되는 획을 긋다예요. 이를 먼저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획을 그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꾸미어서 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기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쪼끔 더 이제 보편화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기획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자, 바로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어떤 그 대상의 변화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 기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목적 달성,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건지 목적을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그게 어떤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정리해서 설계하고 설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까지가 기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기획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설득이에요. 그래서 기획의 목적과 본질은 앞에서 제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설계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기획이다. 그래서 이 설득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나만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대중이나 혹은 소비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구매를 일으키거나 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획입니다. 선생님들 입장하신 분들 다들 음소거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잠시만요. 네. 이 기획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이 반드시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어떤 일을 겪었었냐면요. 그 전에 요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문화원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문화원에서 근무를 할 때 어린 나이지만 그 PM 역할을 하면서 그 조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면은 제가 이제 다른 일들까지 했어요. 인사관리. 예를 들면은 이제 채용 공고를 낸다든지 하는 뭐 이런 과정들에 직접적으로 20대지만 참여를 했었고, 어, 뭐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제가 사업 담당이었지만 이제 그 인사과처럼 채용 공고를 내서 이제 채용이 돼서 물론 이제 면접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한 분이 이제 선발이 돼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직무가 사업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출근한 지 이틀 만에 3일차 때 회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렸죠. 저랑 국장님이랑 왜 안 나오지? 기껏 뽑아놨는데 경쟁률이 막 당시에도 엄청 높았거든요.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근데 안 나와요. 근데 한 30분 있다가 저 지금 출근해요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되게 당당하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서 있는데 한 10시가 다 돼서 정말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국장님한테 갑자기 다이렉트로 가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여기 기획하러 온 사람이지 복사하러 온 사람 아니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랑 국장님이랑 너무 뻥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 직무가 기획을 하는 일로 뽑은 게 맞아요. 사업 담당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라고 이제 국장님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혼자서만 일을 하지 않잖아요. 조직에서는. 이제 국장님이 되게 급한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쓰시면서 복사 3장을 부탁했어요. A4 용지 3권도 아니고요. 3박스도 아니고 복사 3장을 너무 급해서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복사를 시켰다고. 기획이라는 업무를 안 시키고 복사를 시켰다고 퇴사하겠다고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한 그 대화 과정에서 면담 과정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한 기획이라는 직무, 기획이라는 정의, 그리고 기획자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이렇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대한 이해가 없고 실제 일을 실행할 수 없다면 그건 기획을 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의 심지어 쓸모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런 계획과 실행의 과정이 없으면 검증조차 할 수가 없어요. 쓸모 있는 아이디어인지 없는 아이디어인지. 그래서 이 기획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 코스를 짜죠. 그거는 기획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기획을 했다. 1번. 아니다. 2번. 올려봐 주세요. 여행 갈 때 코스를 짰다. 오, 정말 완전히 다른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번, 2번, 2번. 난리 났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올라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방학을 했어. 여행을 가기로 했어. 혹은 방학 스케줄을 짜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펴고 이제 계획서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래?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제 지금 단어가 없네요. 방학 계획서를 짰어. 기획을 한 거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을 한 것이지 기획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그래 맞아요. 생활계획표, 탐구생활, 탐구생활도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은 명확한 컨셉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짜면 이건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시간표를 짰다, 스케줄을 짰다. 이거는 그냥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설계한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기획과 계획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했는데 기획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생활계획표를 짰다. 여행 스케줄을 짰다에 1번, 2번 의견이 분분했던 게 바로 그 오해의 결과인 거죠. 자, 물론 여행을 짠 것도 우리가 계획을 짠 것도 기획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지역을 가는데 명확한 컨셉으로 나는 여행을 하겠다. 그 컨셉에 따라서 목적에 맞는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투어 기획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스케줄을 짜는 건 계획이다. 자, 그러면 그 기획과 계획 중에 뭐가 범주가 상위 개념일까요? 어떤 게 하위 개념이고 어떤 게 상위 개념일까요? 네, 이재영 님이 답변 주셨어요. 기획이 상위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기획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획이 결정이 되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행히 3, 4일 차 수업까지 다 들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4주차 때 공모사업 기획서를 작성할 때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되게 다행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획이 어쨌든 상위 개념이고 계획이 하위 개념인데요. 기획은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what to do가 먼저 결정이 되면 what to do를 바탕으로 그걸 what을 어떻게 할 것인지, how to do를 결정하는 게 계획이에요. 자, 기획은 업무의 내용, what to do, 무엇을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획이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질문 드렸을 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획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새로워야 돼요. 자, 전년 거를 동일하게 해. 기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수정 기획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문화재단 미술관 뭐 이렇게 혹은 자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 기획을 그쵸? 올해 또 2회차, 3회차 새롭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기획이 되려면 전년도에 진행한 거에서 새로운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기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동반돼야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결과, 여기서의 결과는 뭐냐면 실행 계획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결과, 실행 계획을 세운다. 요거 제가 쓴 건가요? 심? 음, 네. 네. 그리고 이 기획은요, 어디서 누굴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획이 다 달라져요. 자, 조직에서 내부 기획일 수도 있고 외부 기획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내부 조직이나 기관을 위한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외부 조직과 기업을 위한 기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겠죠. 신규 기획, 완전히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 이제 수정 보강 기획.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 사업을 새롭게 좀 보강하거나 수정하는 기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기, 자발적 기획인지 수동적 기획인지. 특히 조직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 기획인 게 많겠죠. 대표자고 최종 결정권자니까. 근데 이제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동적 기획인 경우가 많아요. 어제 어떤 분이 공연 기획을 하는데 나의 방향성과 조직의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에서 요청에 따라서 회사의 목적,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 동기에 따라서도 기획이 구분되겠죠. 그래서 기획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렇게 다 상이합니다. 유형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획은 각자의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각자의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앞에서 얘기한 기획의 요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기획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자,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 사업에 필요한 영리 기획일 수도 있고요. 비영리 기획일 수도 있어요. 그걸 기획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이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기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부터 아까 전에 그 친구 상당히 오해하고 있죠? 아이디어 내고 그게 본인이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신 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기획은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 가능하게 구체화한 목표와 계획을 토대로 제작, 실행의 과정을 거쳐서 대중에게 선보이거나 소비자에게 선보여서 향유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기획입니다. 이 모든 일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 바로 기획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기획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 문화예술 경영 안에서의 어떤 기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겠죠. 선생님들 분명히 우리가 장르가 다 다르고 일의 영역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그 영역에 해당하는 기획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화예술 경영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경영의 합성어로 이제 기관이나 단체 경영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범주를 포괄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경영의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획 뭐라 그래야 되지? 인사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범주에 포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 경영의 대상을 살펴보면 피플, 예술가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획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을 대상할 수도 있고 이, 이 예술과 관련된 범위를 벗어난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획을 할 수도 있겠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우리의 생산품은 뭐예요? 여기 지금 뭐다 적진 않았어. 뭐 공연이거나 미술품이나 권리이거나 뭐 다양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뭐 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장소 역시 어디서 하는지 뭐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획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자, 그리고 어 이런 어떤 기획자의 관점으로서 이 기획의 영역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략기획, 그리고 공연기획, 전시기획, 축제기획, 공간기획, 교육기획, 뭐 이 이외에도 더 다수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디어 컨텐츠 기획, 뭐 지금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다양한 영역이 지금 문화예술 그 영역 안에서 이런 기획의 영역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 같은 경우는 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전략 기획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전략 기획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공연 기획 같은 경우는 뭐 공연물 제작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 다양하겠죠. 공연과 관련된 모든 게 이제 기획의 어떤 업무, 직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시회 개최는 당연한 거고요. 박물관, 미술관 운영, 전시 공간 관리, 뭐 작품 매매나 도슨트 영역, 그리고 요즘에는 그 굿즈 기획 개발 이런 또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또 축제 기획, 공간 기획, 교육 기획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체로 제가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지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영역에서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 기획이 얼만큼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하시면 돼요. 저처럼 기획자라는 아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예술가인데 시각예술가인데 조금 더 나의 컨텐츠를 잘 선보여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기획 역량을 펼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역량을 완전한 그 영리 영역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기획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결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획력을 내가 갖췄을 때, 기획자는 당연히 뭐 필요한 영역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기획을 알고 기획력을 갖췄을 때 어떤 게 달라질까? 저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술에서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 단체 경영이 힘들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우리에겐 존재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들어본 말들일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나은 경제성을 담보할 수도 있고요. 나의 컨텐츠를 휘발되지 않게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나의 컨텐츠로 사람들과 혹은 나와 다른 영역, 뭐 기업이나, 그쵸? 복지나 아주 다른 영역과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이지은 선생님, 최근에 그 복지 쪽, 뭐죠? 미혼모 쪽하고 또 연계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나의 일이 사실은 예술인데 아주 다른 영역화의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나의 어떤 전문성과 차별성을 이 기획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나의 미래는 훨씬 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미래 지향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자는 아니지만 내가 기획력을 갖췄을 때 훨씬 더 나은 나로 혹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훨씬 더 나의 역량을 많이 펼치고 나를 훨씬 더 알리고 내가 관련된 내가 개발한 그 기획한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팔릴 수 있게끔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가 기획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기획력을 키워야만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랜드 기획자 역할과 직무 역량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아주 본격적인 얘기들을 좀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물을 좀 한 잔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5분만 5분만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늦게 시작해서 10분을 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5분 잠깐 쉬고 제가 그물 떠오고 추적 체크하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만나요.